이번 시간에는 냄새를 맡는 것과 또 음식의 맛을 느끼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새를 맡는 코, 즉 후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서 미리 좀 필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포스트잇으로 숨겨놨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후각과 미각, 즉 냄새를 맡는 것과 이 맛을 보는 이 감각의 어떤 구조는 물론 다 복잡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후각 상피라고 합니다. 후각 상피, 즉 후각 세포가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각 상피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후각 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후각 상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각 세포가 모여 있는 세포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자극을 받아들이죠. 냄새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이면 또 이쪽 부분, 이 후각 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바로 후각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 후각 신경은 어느 것이나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해주는 것을 우리가 신경, 특히 이쪽은 우리가 후각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각 세포가 어디 있고 후각 신경이 어디 있고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냄새를 맡는 경로, 즉 후각 성립 경로를 말씀드리면 이 냄새는 당연히 어떤 상태의 물질이냐면 기체 상태의 물질이 우리 코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러면 기체 상태의 물질이 우리 코로 들어오면 후각 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인 후각 상피에서 냄새 자극을 받아들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후각 신경을 통해서 시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기체 상태의 물질이 코로 들어오면 후각 상피에서 받아들이고 후각 신경에서 자극을 전달해서 대뇌로 전달해 준다. 그것이 후각 성립 경로가 되겠고요. 코의 특징은 5가지 감각, 즉 눈, 코, 입, 혀, 피부 이 감각 중에서 가장 어떻다? 예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민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냄새에 피로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악취가 나는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또 아무리 좋은 냄새도 한동안 맡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냄새인지를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하면서도 쉽게 그 냄새에 피로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오래 못 맡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후각에 대한 이야기고 이 후각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각, 우리가 맛을 느끼는 미각. 맛은 입속에 있는 혀에서 맛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데, 느낌이 구별할 수 있는데, 이 혀의 구조를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입 안에 있는 혀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혀 표면에 오돌돌돌한 아주 작은 돌기가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두라고 하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꽃봉오리 모양의 맛봉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대해 보면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그림이 되는데 자,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이 맛봉오리가 되겠습니다. 이 맛봉오리에는 많은 맛을 느끼는 맛세포가 집중되어 있고요. 이 맛세포에서 맛을 결국은 받아들이면 맛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미각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뇌로
맛이라고 하는 자극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혀 표면에 나와 있는 작은 돌기들, 이걸 우리가 이제 유두라고 하는데, 이 부분 밑에 보면, 혀 안에 보면 꽃봉오리 모양의 맛봉오리가 있고, 이걸 다시 확대해 보면 맛봉오리에 연결되어 있는 맛세포에서 실제적으로 맛을 받아들이면 맛 미각 신경을 통해서 되뇌로 이 맛을 전달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각의 성립 경로를 보면 아까 좀 전에는 냄새를 맡는, 즉 후각 신경에 있어서, 후각 성립 경로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혀는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해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딱딱한 음식, 딱딱한 설탕을 먹어도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샘에서 나오는 그 침이라고 하는 액체에 의해서 녹아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혀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면, 진행이 되면 맛봉오리, 즉 맛세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맛봉오리에서 맛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미각 신경을 통해서 되뇌로 전달되어진다. 미각에 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우리가 많은 다양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입에서,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맛은 다섯 가지 맛에서 다 출발합니다.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단맛이 있고요.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이 5가지 맛이 맛의 기본적인 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다른 단맛이나 쓴맛이나 신맛, 짠맛은 어떤 맛인지 알겠지만 감칠맛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곰탕 아니면 설렁탕 같은 그 맛을, 고기 국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 간을 하지 않은 그 고기 국물 맛, 그 맛을 우리가 감칠맛이라고 합니다. 또 미각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양한 음식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또 기본적인 5가지 맛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낀다 할 때는 이 미각만, 즉 혀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서 나오는 그 냄새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함께 우리 감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맛을 표현하고 있는데, 즉 후각과 미각의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실제적인 우리 맛을 느끼는데, 우리가 느끼는 음식의 맛의 약 한 80%에서 90%는 후각에서 거의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는 혀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후각을 통해서 많은 경우 느낀다고 합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성립 경로 순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맛은 5가지다. 근데 미각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후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함께 작용된 것을 우리는 실제 맛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